어떤 수행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 뭐, 여러 수행 전통들이 많잖아요. 뭐, 조사선, 뭐, 이빠사나, 뭐. 여기저기. 경험하실 건 다 해보셨나요? 몇 걸렸죠. 다 해보셨어요? 이빠사나 또요? 이빠사가 뭔지는 아는데요.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이쪽에 뭐 책도 많이 있고 깨달음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서울시내 있는 뭔가 인터넷 책에 이제 어떤 책이 좋더라고 그 책을 찾아서 도서관마다 다 읽어봤는데 어느 날 이제 나는 깨달을 수가 없구나. 그냥 포기하고 책이랑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확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 순간적으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든 책에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책을 다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근데 깨달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뭐든지 우리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다 평화스럽고 뭔가 다 해탈해가지고 세상살이 다 이렇게 뭔가 한게 올라서 있는 그런 상태로 세상을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네. 이런 거라고. 이게 아니 뭐가 이제 보다가 거사님 동영상을 보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근데 굉장히 이건 또 막연해요. 사실 막연한 수행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관점을, 초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수련 비슷하게. 이제 그게 일종의 수행인 거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어떤 계기가 오면은 그게 안 돼요. 그게 확 그 업식이라고 있잖아. 그게 파묻혀가지고 다시 더 그 까르마에 그거 휩싸이게 돼가지고 또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구나. 계속 동영상 보고 또 법륜 스님 동영상도 계속 봐가면서 거기서도 도움을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평생 가야 될 길인 거고 평생 뭔가 근데 굉장히 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관점과 그 편견 또 뭐죠 그런 걸 다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주로 말씀하시는 용어가 있으신데 그러면은 관념 우리 무의식에 잡혀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바꿔야지 우리가 좀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가 있고 평화를 얻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가령 무의식에 있는 뭔가 또는 다생의 업식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말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여자다 하면은 여자라는 걸 믿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자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래 이제 그렇긴 한데 어느 순간 그래 난 여자야 하는 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 동영상 보다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 또한 거기에 대한 굉장한 진리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 점이 어떻게 제가 누누이 관점의 전환이 아니다. 사실 어떤 수행이다 또는 깨달음을 관점의 전환이다. 우리가 그냥 여자다 남자다 라고 알고 있던 것에서 이제 여자가 따로 없고 남자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건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거를 일어난 현상이라 그래 모든 건 일어난 현상이야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안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어떤 큰 계기가 나한테 닥쳤을 때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거 그걸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뀐 것만으로 이 어떤 그런 삶에서 경험되는 불편이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란 깨달음이란 관점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점은 백날 바꿔봤자
요 관점에서 저 관점으로 바뀌어왔자 여자라고 알고 있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것은 현상일 뿐이지 여자란 어떤 실체가 따로 있고 남자란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를 죄송한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그게 되는데 저희처럼 중생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 무의식까지 다 그거를 해소가 돼야지만 어떤 모든 사건에서 아 이거는 그냥 이런 현상이고 그걸 그냥 구경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생각까지도 일어난 생각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오셨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으니 다 그냥 괴로워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하면서도 그냥 다 살아야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삶을 보면 별반 달라지지를 않았는데도 이제 그렇게 괴롭다 또는 못 살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깨달음의 경험이 있으신 분, 깨달으신 분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는 거.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깨달음을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우선 이 삶에서 뭔가 자각되는 순간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깨달음인 겁니다. 이 부처님이 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초전법륜경에서 깨달음을 12번의 깨달음을 말씀하셨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그러는데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괴롭다라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 스스로는 괴롭다라고 하는 인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괴로움 아닌 것을 막 괴롭다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괴로움조차도 우리가 그냥 안다라는 것이 이 머릿속으로 안다라는 것이 그게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안다는 것도 이것도 깨달음의 일종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뭔가 이런 것을 괴로움이라 그러나?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제일 처음에 이제 괴로움이 자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각이 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깨달음인 거예요. 살면서 사실은 괴롭다라고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쟁처럼 살면서도. 그래서 뭔가 이런 게 깨달음, 참 괴로움인가? 이런 걸 괴롭다고 그런 건가? 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이 실제로 경험돼서 괴롭다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괴로움은 철저히 경험돼야 아는 거구나, 철저히 인식돼야 아는 거구나, 철저히 인식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도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괴로움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도 깨달음인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깨달음이 바탕이 돼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의심이 없는, 가령 여전히 거울 보면 여전히 여자인데도 가령 어떤 여자라고 하는 어떤 관념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라고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또 가령 이런 것도 깨달는 거예요. 맨날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네?
라고 하는 이런 자각, 문도이라는 이런 자각, 이것도 굉장한 큰 깨달음인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결코 가령 뭐라 그럴까, 삶이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말한 대로 뭐 대오각성이라고 그러나 뭐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깨달음, 생각은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 자, 이렇게 돼서 너무 깨달음을 갖다가 요런 하나하나 살면서 자각되는 하나하나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아까 앉아서 얘기했지만은 또 가족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자식들, 내 부모, 자, 이런 것들이 가령 어떤 이 치매에 걸린다든가 해서 뭔가 기억을 못하는, 또는 어떤 특정 부분의 기억만 있는 이런 볼 때는 갑자기 이제 내 자식이 아니게 되죠. 그 사람한테는 자식 보고 누구요? 어떻게 왔어요? 딸 보고 새댁은 어디서 왔어요? 이러잖아요. 응?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가족은 기억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전부 기억일 뿐인 거예요. 그 기억에 문제 생기면 이게 뭐지? 이게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온통 사람도 보세요. 생각이 바뀌면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생각이 바뀌면은 좋다 이러다가 갑자기 뭐 하나 틀어져가지고 싫다 이래버리면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막 좋아한다 했다가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완전 원수처럼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다 사실은 이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온통 생각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 자, 그러니까, 문득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이게 깨달음이죠. 응? 어느 날, 이렇게 보이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한 거예요. 뭔가 새롭게 확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맨날 보던 그것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나름 깨달음을 이제 얻으셨어요. 깨달으셨대요. 이 깨달은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360일 매일 술을 드시는데, 그날도 예외 없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다음날 눈을 뜨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술에 취해가지고 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술에 확 취하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잘.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다가는 이거 하루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이 억지로 나가지고 이제 산속에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막 골치도 아프죠? 골치도 아프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겠지요.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이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보려고 함도 없이 만사가 귀찮으니까 걸어가려고 하니까 단지 눈이 떠져 있을 뿐, 눈을 보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고 그런 마음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져 있는 눈을 보니까 세상이 확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던 이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경험이 확 바뀜으로 해서 뭔가 자기 자신에게 큰 깨달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자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깨달았다라고 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가? 나름대로 이제 그 깨달음을 나누는 가령 뭐 수행 지도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줄까 해서 그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누구든지 처음 보는 것처럼 봐라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처럼 봐라. 그러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처럼 봐라. 선생님은 그 맨날 같이 사시는 분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보실 수 있어요? 네? 어느 날 그 남편이 띵동해서 문 열어주고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남자처럼 볼 수 있어요? 네? 아직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볼 수 있어요? 항상은 안 되겠죠. 항상은 안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한 번쯤은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문득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까요? 문득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문득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보려고 해서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그걸 갖고서 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봐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을 갖고 보면은 아무런 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서 괴롭다 해서 큰 스님들 찾아뵙고 뭐 스님 괴로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방아착 내려놔라. 뭐 다 내려놓고 걱정되고 뭐 걱정 다 내려놓기만 하면이야 세상에 뭐 괴로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려놔라. 말씀은 100번씩 하는데 내려놔줘야 내려놓지. 안 내려놔줘서 왔는데 나도 걱정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안 괴로울 수 있으면 안 괴롭고 싶어요. 괴로우려고 괴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려놔라. 어떻게 내려놓는데요? 안 내려놔지는데요. 그냥 내려놔. 안 되는데. 이와 같은 처음처럼 봐라.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처럼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보입니까? 처음처럼 보려고 해서 보이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처럼. 물론 마찬가지로 처음처럼 한번 보시고 살아보세요. 사실 우리가 처음처럼만 볼 수 있다면은 괴로울 게 하나도 없겠지요. 세상에 처음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로울 게 뭐가 있나요? 항상 보일 때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규정했을 때 괴롭지. 그 시장바닥이든 뭐 길거리든 어디서든 스쳐 지나가는 사람, 보이는 사람 때문에 괴롭나요? 항상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뭔가를 하여튼 규정했을 때인데 관계도 없고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뭔가 관계가 있다면 처음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처럼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괴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처럼 봐라. 이 처음처럼 보라 하면 누구는 다 깨달을 수 있다. 처음처럼 봐라. 근데 처음처럼 봐라. 처음처럼 볼 수가 있어야 말이죠. 가장 즐겨 쓰시는 관념이에요. 예. 관념 없이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념 없이 보려고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처음처럼 보려고 노력하면은 언젠가 되느냐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보려고 노력해서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문득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처음처럼 보려고 하다가 깜빡 잊어서 이 수행을 깜빡 잊어가지고 처음처럼 깜빡 잊어가지고 문득 보는데 딴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어. 완전히 새로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처음처럼 보려고 함이 없었을 때 처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문득. 그런데 처음처럼 보려고 하는 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처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 사님 보실 때 선글라스 쓰시고 밑에가 뭐 가면 하나 쓰시고 그러면 처음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찰나의 보임이 거의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다른 말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처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뭐 어떤 거든 다 처음으로 보이는데 보이고 난 다음에 단지 규정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처럼 보려고 한다고 해서 규정이 안 일어나면은 처음처럼 볼 수는 있겠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라 이거 관계없이 보이자마자 규정이 작용돼 버리는데 보이자마자 벌써 아니 그게 아니라 문 열고 보이자마자 내 남편으로 보이는데 이걸 내 남편으로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처럼 처음 보는 사람으로 보자.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눈에 들어올 때 벌써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하라고. 기억이 딱 올라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억은 내가 일으키고 안 일으키기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바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게 그냥 보일 때 그냥 그대로 그 남편으로 처음부터 남편으로 보이지 보이는 것을 남편으로 생각한다. 이 경험적으로 도대체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작용되는 걸 어떻게 처음처럼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처럼 보려고 하면은 벌써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처음처럼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벌써 이 보는 내가 있으면은 보는 내가 처음처럼 보려고 하는 내가 있으면은 당연히 생각하는 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생각이 작용되면 그건 내가 한 생각이 되고 온통 이제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고 하는 그 생각 중심으로 되게 되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돌아온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뭔가 돌아온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도라고 하는 어떤 관념, 내가 생각하는 도라는 어떤 상태와 맞아떨어지는 것과 같은 착각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 요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개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득 가령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규정해서 가령 여기서 처음처럼 보자, 처음처럼 보자, 처음 보는 사람이야, 어제의 내 남편이 아니야, 라고 계속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깊어지면은 맨날 그러면은 처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처음 보는 남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처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라고 하는 이 관념으로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 색안경으로 이제 요 색안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요다가 이제 까만칠을 해서 저 사람 하얀 게 저 사람 까만 사람이야. 그럼 안 되니까 요다가 이제 안경에다 까만칠을 해버렸어. 까만칠을 해서 까만 걸로 이렇게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 남자가 아니야. 이제 내 남자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었는데 그냥 안경처럼 자신도 모르게 뭐가 확 부딪혀서 안경이 깨져버렸어. 깨져버리니까 똑같이 보이네. 스스로 써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스스로 썩든 어떻게 썩든 결국은 썩었다 또는 배신감, 잘못 알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불편함과 그렇게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처럼 보려고 한다든가 어떻게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관점, 요 관점에서 요 관점으로 가든지 또는 어떻게 보려고 한다든가
라고 하는 이런 걸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처음처럼 봐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처럼 볼 수 없을 때, 처음처럼 보지 않을 때 처음처럼 봐라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그냥 사실은 그냥 보였어. 그냥 보일 뿐이야. 이게 두 번 봤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이거 어제도 봤던 거네 라는 생각이 있어야 이게 두 번째 보는 거지. 만약에 요 생각만 없다면은 요거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거 왜 이게 100번을 봐도 이게 100번째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 본 것과 똑같죠. 영화를 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노부부가 같이 사는데 요 부인의 기억이 하루밖에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병이 있대요.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병인데 하여튼 이치적으로 보면 그것을 뭐 병이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기억이 하루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어떤 남자가 내 침실에 와 들어가 잔다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야단이 나는 거야 아침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사진하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당신이 기억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부부고 이렇게 지금 벌써 50년 60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눈 뜨고부터 집에 한번 야단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외간 남자가 내 침대에 들어와 자냐고 우리 집에 들어와 자냐고 막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전 내내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납득이 되면은 이제 오후부터 또 이제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이런 나를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을 이제 잠잘 때까지 기억이 하루는 가니까 잠잘 때까지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갖다가 벌써 몇 년째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일 아침 딴 남자로 새 남자로 보는 거야. 딴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어제 들어왔던 남자잖아. 이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왜 여기 와 있는데 매일 아침 새롭게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그 사람은 생각 기능이 제대로 작용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자니, 두 번째 본 남자니, 세 번째 본 남자니, 좋은 남자니, 나쁜 남자니 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작용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 보임이 있죠. 보임이 있죠.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보임이 있으니까 남자다, 여자다, 두 번째 봤다, 세 번째 봤다가 있지. 보임만 있으면은 이건 항상 처음 보는 남자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자, 여자도 우리가 하도 남자, 여자를 많이 들어서 남자, 여자 그러는 거지. 이제 남자, 여자도 들은바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 남자, 여자라고 하는 요 기억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든가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라는 것도 없으면 이게 뭐야?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이 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처음이죠. 항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임이라는 것은 이 처음으로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보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걸 갖다가 처음처럼 보자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순간에는 항상 처음이죠. 항상 경험. 그래서 우리 경험은 항상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항상 새 경험이지 우리는 두 번 똑같은 경험을 두 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찰나는 항상 새로운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든 예외 없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예. 되려면 예.
무아라고 자기가 진짜 무아라는 걸 어떤 그런 무아의 경험이라는 무아라는 걸 알아야지만은 아 이거 딱 처음 다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착착 들어올 것이 들어올 아니요, 것이고 아니요, 아니요. 고선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아 그래 맞는 말씀이시면 다 우리를 100% 인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 진짜 무아라는 거를 우리가 하는 아 없다. 없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경험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좀 그래야 되는 거 돼야지만 그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이미 관념화된 사람이란 뭐다, 인식이란 뭐다, 나란 뭐다,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이미 관념화된 그 관념 바탕의 생각인 겁니다. 관념이 없어지려면 그런 관념이 없어지면 우리가 무아라는 거를 체득해야지 그런 관념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요, 제가 관념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관념이 옳다라고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또 자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딱 봤을 때, 두 번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그래. 딱 느낀다는 거는, 그냥 그런 기억 작용이 전혀 없이 딱 알아챘다는 거는, 그런 모든 게 다 일어나는 현상인 거고,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지금의 말씀이 알려면 무아라는 경지에 다다라야지만 그게 되지 않나. 아니, 우리는 문득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것도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맨날 얘기하지만 새끼줄이 뱀이라고 착각될 수 있는 거예요. 착각되는 그 순간은 진짜 뱀이죠. 진짜 뱀이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아니었네. 난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수없이 많아요. 그냥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로 결국은 어떤 자유나 평화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그냥 계속 지나가지만은 그걸 어떻게 뭐하고 연결시켜야 내가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여지껏 살면서 계속 지금 구름님은 순서가 뒤바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험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대로 다 아니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거예요. 응? 거기에 다른 이론으로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응? 그러니까 다른 들은 바 하나도 없어도, 이거 보이는 것이 다 그냥 그대로가 아니네. 잘못 봤을 수도 있네. 그러니 이제 만약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하고 요 경험에 오로지 이 사람은 다르게 배운 게 없어. 학교 가서 뭐 공부한 것도 없고 유식한 것도 없어. 저 산골에 태어나가지고 학교 문학회도 못 가봤고, 응?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경험된 거예요. 응? 자, 이것은 뭐 학교 나오고 안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러면 이제 이 보이는 것도 진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보이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사 체리로 보인다 하더라도 체리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현상이 보이는 것일 뿐인 이런 경험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모형으로 진짜 이게 봐서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경우도 우리 많이 있죠. 꽃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가서 냄새 맡아보고 만지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진짜 꽃은 가짜같이 보이고 요게 진짜같이 보이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의 영배에서 그것을 다시 규정하고 판단하고 나름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 자각으로 깨달음으로 연결돼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어떤 다른 것을 무아도 몰라, 그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경험인 거예요. 세상에 내가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하다니 이럴 수도 있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이 하나 더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어디 가서 다른 집에 갔는데 여기
뭡니까, 응접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에, 이 돌멩이 깬 것 같은, 무슨 설탕, 왜, 그런 흑설탕, 돌멩이 깨놓은 것 같은 설탕이 있잖아요. 응?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오면 기다리는 동안에 먹으라 한갑다 싶어가지고, 이걸 하나 입에다 버떡 넣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맛이 막 소독약 같은 냄새가 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뱉어놓고 와서 이거 먹으라 한 건 줄 알고 한번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소독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냄새라고 뭐 어째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으로 보면 똑 그건 같은 거예요. 이런 경험이 어떤 내가 아는 걸로 계속 규정하던 버릇이 있으면은, 그럼 아이고 바보처럼 뭐든지 그냥 입으로 먹다가 그런 실수도 하고 그러네. 예? 옆에 같이 갔던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뭐든지 보는 것만 보면 먹는 것만 보이면 그냥 입에다 집어넣는다고. 아니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어떻게 자꾸 바보가 돼가냐. 보이면 먹는 거라고 보이면 입에다 집어넣느냐. 자, 이런 경험이 이제, 그러니까 옆에는, 사람이 어른이 되면은 이렇게 분별심이 있어야 되고, 가령, 어디 가면은 점잖게 빼야 되고, 요런 게 있으면은 사실 이런 경험들이 그냥 하나의 바보 경험으로, 바보 같은 경험으로 규정되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없는 사람한테 요 경험은 굉장한 자각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똑같은데 이렇게 아니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지? 보인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보여도 이런 거라고 믿지 않고 그냥 요게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이 바로 처음이 아니라 항상 처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처음으로 보이는 이게 도죠? 이게 도예요. 그래서 처음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도가 아니라 사이비 도죠? 처음으로 보이는 이게 도죠? 처럼 이러면 이거는 긴 것 같아도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닌 것이 긴 것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긴 것 같다. 이 처음 같다 이런 말은 처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정말 똑같으면은 같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냥 그거지. 그래서 이 보임이라는 경험은 항상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억이 작용돼서 기억으로 이것을 해석했을 때만 처음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네? 네. 네. 자,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기억은, 보이자마자 일어나니 기억을 어떻게 하나? 자, 기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일어나되, 기억이, 이게 정확한 기억이 아니구나. 맞는 기억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거죠. 이거 도대체, 이걸, 체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죠. 그런데 이 기억이, 아니야. 이 모형이야. 설탕에다가 색소를 묻혀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 먹어보니까 설탕 덩어리지 체리가 아니야. 이런 경험이 한두 번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체리야라는 이게 체리네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그냥 체리라는 생각일 뿐이죠. 체리라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생각이 생각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요걸 가지고 요것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요건 그냥 보였죠? 요것도 그냥 생각이 일어났죠? 요 두 개를 착각하지 않으면은, 요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런데 생각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일어날 때 그냥 가버려. 왜냐하면 이게 맞다라고 해야 잡죠. 근데 우리는 근데 고집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저 문제점은 제가 예, 예. 그 생각에 대한 고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이건 아닐 거야. 그러다가 또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이런 갈등 속에서 예, 예. 그래서 내가 상당히 내가 고집스럽다. 예, 예. 고집이 세구나. 예. 그래서 내가 이 고집 때문에 내가 내 괴로움을 자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아니 그렇게 자각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집 때문에 얼마나 낭패 많이 보셨어요. 네, 고집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그 괴로움을 자체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예. 그게 잘 안 된다. 그리고 뭐 알면서 잘 안 된다면 그걸 할 수 없죠. 알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렇지만은 다시 우리는 뭔가를 자, 보면은 최소한 다른 것은 다 그런데 그래도 수행은 요런 거고 도는 요런 거고 깨달음은 요런 거고 진실은 이런 거라고 붙잡는 요것이 알지만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으로 자꾸 돼가는 거예요. 뭔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한 번, 두 번. 사실 뭔가 고집,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막 그러다가 낭패 본 경험도 많고 사실 지나가고 보니까 스스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편했다는 경험이 많고 고집할 수 없는 것을 고집했다라는 그런 경험도 많고 했으면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고집은 없을 텐데 결국 그게는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속 작용되고 또 작용되고. 말씀. 근데 그럼 나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기억일 뿐인 거잖아요. 기억이 돼도 어느 순간 또 그런 기억이 작용돼서 또 고집을 피우고 또 그랬네라는 이 자각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자각이 된 거죠. 그랬다라고 하는,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이 몇 번까지 속을 수 있겠어요? 몇 번까지 속을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한테, 똑같은 사기꾼한테 몇 번까지 당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남편한테 몇 번까지 당해보셨어요? 전 990번 당한 990번밖에 안 당하셨으면 많이 당하시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한 평생을 썩었다는 생각과, 그래도 또, 바뀌겠지. 놓으면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네. 바뀌는 거니까. 근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뭔가 믿는 게 있다든가, 하여튼 뭔가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지. 맞아요. 가령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남자에게 몇 번까지 속겠어요? 몇 번까지 속을 수 있을까요? 속아도 이 정도 속아주는 것보다 이게 더 이익이 크다 나한테. 예. 크다 싶으면 그냥 그래. 그 정도 속아줄게. 그러니까 어디엔가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자한테 사기를 몇 번까지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지. 이제 어떤 그런 자각이 한 번, 두 번 된다면은 뭔가를 붙잡는 것이 없으면은 요것 왜 다른 거라도 붙잡는 것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자각에 의해서 또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뭔가를 잡는, 뭔가를 이렇게 규정하는, 항상 삶에서 뭔가를 희망하는, 그래도 언젠가는 요 정도는 되겠지. 그래, 이 남자하고 30년, 40년 같이 살면 한 번은 요럴 때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래도 조그만 희망은 있어. 라고 하는 뭔가 붙잡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죠. 요 붙잡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면은, 또는 붙잡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요거까지 또 들리는 경험이라든가 자각이 되면은 이제 가령 그런 또 나라는 관념이 작용됐고 또 생각을 또 붙잡았네라고 하는 이런 이 자각이 착각의 경험이 있다 보면은 이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그것을 내가 처음처럼 보려고 착각하지 않으려고
이래가지고서는 벌써 그렇게 보려고 하는, 처음처럼 보려고 하는 그 나, 결국에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나, 이에서 어떤 관념적으로는 오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딱 그렇게 본다. 처음이다라고 계속 규정하는 거죠. 이건 처음 본 남자야. 내 남편이 아니야. 라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가령 이 남자는 이웃집 남자야. 이 남자는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규정하면 계속 규정하다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자, 영화 속에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서 내 남편을 맨날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이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고.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령 관념이 강화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보는 사람은 남편의 다른 것은 전부 다 그걸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확신범, 양심범, 가령 어떤 일종의 미친 것 같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사이비 정도로 가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너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원히 그렇다면 괜찮지만은, 영원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니, 자, 문제는 우리가 요런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해냐. 우리는 사실 이게 항상 보임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움인데, 두 번 보일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처음처럼 보자라는 이 말이 여기는 안 맞죠? 안 맞죠? 자, 그러니까 처음처럼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처음처럼 이미 보이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작용해서, 그래서 그런데, 생각은 이렇게 해서 작용되는 것을 알고, 또 생각은 사실이냐인지 모르겠어. 살면서 세상의 생각을 생각대로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또 위로가 되죠. 예? 위로가 된다고. 내가 생각. 예. 단지 1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1호가 되는 사람은 역시 그러한 경험도 생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었고, 그렇게 자각이 되다 보면은 이제 보여도 이것을 그렇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생각이 들어서 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보임과 생각이 같이 된 게 아니라 보임은 보임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게 점점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으로 이것을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하도 많이 쏘아가지고 알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 눈치를 못 챘었는데,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럼 자기 경험을, 들은 바를 가지고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보면 어느 순간, 진짜 그렇네? 라고 이렇게 자각되면은, 이런 자각으로, 야, 어디서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맞는 말 같아. 그러면 요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으로 자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로 그렇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이 맞네. 맞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지금까지는 믿지 않았고 단지 들리는 어떤 경험이었고, 그럼 내가 그 우버라는 남자를 어떻게 믿어? 우버라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경험이 되니, 그런 말이 내 맞네? 자, 이것은 사실 내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 되잖아요. 내 경험을 아니까 이제 맞니 틀리니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내 경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버 말이 맞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의 말을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보세요. 스스로의 경험으로 다른 말이 맞니 틀리니 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 말이나 요걸 가지고 경험을 규정한 거예요. 누가 무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하네라고. 이게 아니라 실제 경험이니까 뭐 이런 걸 무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놀아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로 규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름으로써 이제 그런 사실 업식이니 그런 것은 전부 다 바로 생각일 뿐이지 실제 경험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생의 업식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있을지언정. 생각은 항상 일어난 것에 대한 해석이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렇지 않아 그러다가도 그게 딱 문득 오면 똑같은 상황이 또 자꾸 벌어지니까 네. 이게 내가 무슨 그 전생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그런 업의 나의 그 고집 그 사고방식 관념이 꽉 묻혀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반복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반복이란 건 수없이 많죠. 사시사철이 또 여름이 와서 또 이렇게 무덥고 작년에 그런 경험 했으면서도 또 그렇고 그거와 뭐가 달라요? 나에게 어떤 그 업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게 이제 있어서 그게 발현되는 거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업식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작용되는 것을 업식이다, 이것이 습관이다, 요게 찌질한 나다 라는 그 순간 규정함이지 일어나는 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경험되는 일어나는 것이 경험되는데 그럼 이 생각은 경험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 생각도 계속 그렇게 작용된다면은 생각도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었지. 그러니 이제 그 생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이 그것도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생각도 계속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인데 자,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면, 생각이 그런 줄 안다고 한다면, 100번이라든, 1000번이라든, 10,000번이라든, 뭔 상관인가요? 제 말씀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 붙잡게 되는 것은 어느 날 일어난 착각이었죠. 그러면 반드시 어느 순간, 또 착각했었네, 또 붙잡았었네라는 자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각이 되는 거니까, 착각이 있으면 자각이 있을 테니, 뭘 걱정을 해요? 신경 쓸 거 없죠. 착각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자, 점점 이제 우리의 대화나 또 자기의 경험에 비추은 이해나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삶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규정하지 않는 삶으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 점잖은 나, 예의 바른 나 라고 하는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 삶으로부터 삶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예. 다른 분들도 말씀 안 해주시죠. 그거 봐요. 또 다른 사람 걱정하고 다른 사람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지금 말 많이 올라가요. 먹으러 오셨어요?